대한민국 대표 전통시장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전통시장을 사랑하시는 모든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꿈과 사랑과 삶이 펼쳐지는 우리들의 일터에서 매주 화요일 1시간 동안 함께할 음악과 삶을 사랑하는 시민 DJ 박헌수입니다. 지금 이 시간 걱정 말아요 그대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그런 삶의 정보들을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전달해드리는 아주 편안한 그런 시간이죠. 여러가지 유익한 정보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는 5월도 하순으로 가고 있는 5월 21일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곡입니다. 무한궤도 그대에게 듣고 출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걱정 말아요 그대를 듣고 계시고요.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무한궤도 그대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유용한 정보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시간, 걱정 말아요 그대, 본격적으로 이제 함께 하실 텐데요. 먼저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여름의 두 번째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절기상으로는 소만인 오늘은 본격적으로 여름 기분이 나는 시기라고 하네요. 그런데 되레 아침 공기는 많이 차가워졌죠. 전국적으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서울의 기온은 11.7도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일부 내륙 곳곳에서는 5도 안팎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제 아침보다 10도 이상 낮은 곳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어제 18.9도에 그쳤던 서울의 낮 기온, 오늘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여전히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크게 덥게는 느껴지지 않는데요. 지금 스튜디오 밖으로도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부니까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장보러 나오신 우리 고객 여러분들, 장 보시는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하늘도 맑게 드러나고 있고요. 다만 강원 산간으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낮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고요. 여전히 강풍특보도 남아 있어서 오늘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날씨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코너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저희 걱정 말아요 그대에서는 모두 3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안녕하세요 구리시입니다. 구리시에서 열리는 행사 이런 등등 여러가지 구리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코너. 두 번째 코너 이름하여 이럴 땐 어떻게. 살면서 한 번쯤은 겪기 마련이지만 막상 일이 닥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처리 이야기나 보험 이야기를 실제 사례를 들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 오늘은 왠지에서는 DJ가 좋아하는 음악, 책, 영화, 연극 등을 사연과 함께 전달해드리는 코너. 혹시라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010-2187-2902번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2곡 더 들려드릴게요. 허각, 나를 잊지 말아요. 왁스, 사랑하고 싶어. 2곡 연속으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들으신 노래는 두 분 다 가창력으로는 둘째 가려면 서러울 만한 그런 분들이죠. 허각, 나를 잊지 말아요. 그리고 아주 호소력 짙은 목소리, 왁스, 사랑하고 싶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는 1년에 봄이 채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여름이 찾아온 것 같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름이 빨리 왔다는 거는 또 우리 여름 휴가 또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뭐 좋게 생각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삶의 유용한 정보도 들으시고 좋은 음악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간단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2902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저장해 놓으시고요. 문득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실 때 사연은 없어도 되니까요. 뭐 음악 정도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 가볼까요? 첫 번째 코너, 안녕하세요, 구리씨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안녕하세요 구리씨입니다에서는 구리씨의 소식 등을 전해드리는 그런 코너예요. 오늘은 이런 소식입니다. 병목 현상으로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그 북부간선도로 구리 IC에서 다산 신도시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번 공사로 다산에서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접근성이 개선돼서 다산 신도시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시공사는 20일 다산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북부 간선도로 확장 공사를 이달 5월 중에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 정체 개선 및 다산 신도시 입주민 교통 불편 해소 효과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 북부 간선도로 구리 IC에서 그 다산 신도시로 들어가는 그 구간은 다산 신도시의 그 진입 관문인데도 이게 4차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로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통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을 해왔고요. 출퇴근 시간은 무조건 막히고 낮 시간에도 항상 정체가 이어지는 그런 불편한 구간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총 공사비 72억 원을 투입해서 구리 IC 나들목을 개선하고 다산 신도시까지 520m 정도 되는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확장 공사가 완료가 되면 다산 신도시에서 북부 간선도로와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구리 IC 주변 교통정체 문제가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저도 낮에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 길로 많이 제가 이동을 하는데요. 항상 이게 길이 막혀서 언젠가는 되겠지 했는데 이렇게 바로 또 공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희 구리 시민 또 남양주 시민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구리시 소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더 들려드릴게요. 장윤정 첫사랑 그리고 SG 워너비 그대를 사랑합니다. 두 곡 더 듣고 다시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12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장윤정 첫사랑 그리고 SG 워너비 그대를 사랑합니다까지 연속해서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간단하게 보내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번호 010-2187-2902 휴대폰 010-2187-2902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은 안 보내주셔도 되고요. 음악이라도 신청해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코너 갈 시간인데요. 두 번째 코너 이름하여 이럴 땐 어떻게?
살면서 한 번쯤은 겪기 마련이지만 막상 일이 닥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처리 이야기나 보험 이야기를 실제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리운전 사고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대리운전 사고 관련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영화배우 김모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입건되면서 대리기사가 고객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까지만 운전을 해주거나 주차까지 해주는 경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관행이 이제 도마에 올랐다고 하네요. 법조계에서는 대리운전 기사가 목적지 부근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고객을 내버려 두고 갈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면 어떠한 장소에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201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자 일부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자꾸 생겨났는데요. 이런 겁니다. 고객을 태우고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다음 주차 등을 위해서 이제 추가 비용을 내라고 요구하는 거죠. 뭐 2만 원에 예를 들면 가기로 했다가 주차하시려면 뭐 5천 원을 더 내세요. 뭐 이런 거 같네요. 뭐 법조계에서는 또 대리운전 기사의 이 같은 행위가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7년 술에 취한 고객을 차에 두고 현장을 떠난 대리기사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벌금형을 받는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리기사는 목적지 부근에 있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고객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을 정차한 후에 시동과 라이트를 끈 채 내렸다고 하는데요. 고객이 차를 이렇게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따졌지만 대리운전 기사는 알아서 해라고 했는데 대리기사는 차에서 내린 뒤에 고객이 차량을 빼려고 운전대에 잡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방금 당신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 같은 내용이 마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저장이 돼가지고 또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대리기사가 운전자를 그대로 두고 내린 뒤 신고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대리기사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작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객은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하네요. 일산의 한 부장검사는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되려면 대리기사가 단순히 고객을 혼자 두고 떠나버리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고객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사실이 입증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는 등 음주운전할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돼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대리운전 기사가 악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면 충분히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참 대리운전을 하고 집에 도착을 해서 또 어떤 분들은 대리기사님을 이제 주차까지 하고 가면 너무 시간이 걸릴 거를 우려해가지고 또 이제 아파트 단지 내니까 뭐 주차는 제가 할게요. 뭐 이런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안 되겠습니다. 2010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술을 마시면 어디서든지 운전대를 잡으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신청곡 주셨는데요. 4714님 도농동 헬스녀 이름이 재밌네요. 전람의 기억의 습작 신청해 주셨는데요. 4714님 신청해 주신 전람회의 기적의 습작 그리고 유리상자 이세준의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두 곡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버틸 순 없다고 네,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도농동 헬스녀님 신청해주신 전람회 기억의 습작. 도농동 헬스녀님 어디서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이세준 2년이나 말합니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음악과 삶을 사랑하는 시민 DJ 박헌수가 진행하는 걱정 말아요 그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벌써 마지막 코너 시간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코너 오늘은 왠지 오늘은 왠지에서는 DJ가 좋아하는 음악, 또 책, 영화, 연극 등을 음악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죠. 네, 오늘은 영화 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2008년 대한민국 첫 국민 참여재판, 배심원이 참여하는 그런 재판이 있었는데요. 영화 배심원들입니다. 배심원이 뭔지 다들 아시죠? 이제 재판관이 아닌데 일반 시민이 그 재판에 배심원으로 이제 참여하는 건데요. 첫 번째 배심원은 2008년도 벌써 한 11년 됐네요. 그때 이제 첫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배심원이 총 8분인데요. 영화에서 이제 포기를 모르는 청년 사업가 권남우, 그리고 진실을 찾는 08학번 법대생 윤그림, 요양보호사 10년의 의욕부자네요. 양춘옥, 또 잘 모르면 그냥 대세를 따라가는 무명배우 조진식, 그리고 빨리 끝나기만 바라는 전업주부 변상미, 또 시간이 금인 대기업 비서실장 최영재, 또 30년 근속의 시체를 닦아온 시체 닦기 장인 장기백, 아직은 취업 준비생인 오수정, 이렇게 8명이 정말 직업도 나이도 또 다른 보통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건은 이런 사건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 살인사건. 너무 무섭죠. 처음에는 모든 것을 인정했던 아들이 갑자기 자기는 자기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형만 선고하면 될 줄 알았던 재판은 아들의 유무죄를 밝히는 사건으로 이 판이 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게 되죠. 배심원으로 뽑히게 된 8명 중 제일 마지막으로 합류하게 된 이 포기를 모르는 사업가 권나무는 배심원 신청을 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그날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출석을 안 하면 벌금 2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배심원의 일원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다들 정말 확신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보이는 것만으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유전하고 단정짓기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과연 판사와 8명의 일반 보통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법이 있는 거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 김준겸의 대사가 너무 좋았는데요. 또 강직하면서도 인간적인 모습까지 그려낸 영화에서는 정말 보기 힘들었던 그런 여자 판사, 또 포기를 모르는 청년 사업가의 고집과 한 명 한 명 그 캐릭터들이 감초처럼 자기 본분을 잘 해내면서 또 하나의 아주 감동스러운 결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인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은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이 돼서 유죄와 무죄의 양형을 판단을 하지만 결국에 판결은 판사의 몫이라고 합니다. 혹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으로 만들어진 영화 배심원들. 영화의 구성이나 진행은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2008년도부터 시작된 배심원 제도를 의 첫 재판을 모티브로 구성했고 또 법의 전문가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법관정을 잘 표현해낸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받은 이 감동과는 별도로 얼마나 흥행에 성공할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꽤 완성도가 높은 괜찮은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봐도 좋을 만한 영화 배심원들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가족들하고 주말에 극장 계획 한번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두 곡 더 들려드릴 건데요. 다비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그리고 전영록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두 곡 듣고 다시 올게요. 네, 다비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전영록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어느새 여름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올 여름, 우리 상인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고객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2019년 5월 21일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새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신청곡입니다. 서울말을 쓰는 전라도 아가씨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유혜준의 나에게 그대만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울말을 쓰는 전라도 아가씨님 듣고 계신가요? 신청해 주신 유혜준의 나에게 그대만이 보내드릴게요. 한 주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요. 저는 음악과 삶을 사랑하는 시민 DJ 박헌수였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